안녕하세요. 대우태풍입니다. 네, 오늘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차트 설정을 해드리려다가 실패했죠. 아, 잠시만요. 예, 그 실패를 한 후에 조금 쉬었다가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트 설정 동영상을 올려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조금 썰을 좀 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모여 있는 방이 공부방입니다. 공부방. 예, 그렇죠. 그야말 그대로 주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자, 이런 건데요. 제가 처음에 그 주식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요. 거기에서 동영상도 받고 검색기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실력이 늘지 않아요. 왜냐면 비싼 돈을 주고 동영상을 받았는데 그 동영상의 내용이 다 옳은 말만 있어요. 그냥 주식에 대한 두리뭉실한 좋은 얘기, 그것만 있어요. 기본적인 주식에 대한 눈은 뜨게 해주는데, 과연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소위 말해서 VIP 방이죠. 무려 돈이 300만원이나 들어가는 VIP 방에서 있는데 거기서 한 거라고는 거수기 역할밖에 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 한 4종목을 추천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두 종목이 가요. 그럼 오늘처럼 예를 들어서 에스모를 추천을 했는데 에스모가 조금 갔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해요. 자, VIP 방에 계신 VIP님들, 오늘 에스모 제가 몇 시 몇 분에 드렸죠? 예, 수익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으면 1번, 아니면 2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 1번이죠. 근데 그 밑에는 뭐가 있었어요? 오늘 가지 않은 하락한 3종목이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하면 바로 추방이에요. 거기다가 장이 끝나고 나서 서로 회원들끼리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하면 다 쪽파냅니다. 그러니 질문도 안 돼. 그러니까 실력이 늘질 않죠. VIP 가입하고 한두 달이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 제공받았는 검색기로 매매하면 다 집니다. 왜? 그 검색기들은 그냥 보여지는 모습에서만 좋기 때문이죠. 실제로 뭐를 고민하지 않았냐면 검색기에 검출되는 시점에 내가 진입해도 된다라는 고민이 없는 검색기이기 때문에 그냥 검색 결과만 좋은 거죠. 이러던 저에게 어느 날 어떤 사람 차트에 있는 조그만 화살표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 화살표 하나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는 실력도 늘지 않고 지금 여기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가진 실력도 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조그만 화살표, 신호검색 화살표 하나가 제 눈에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와, 저걸 좀 알아보고 싶다. 저도 화살표 돈 주고 샀어요. 근데 그 화살표 하니까 안 돼. 여러분 아시죠? 분홍 화살표라고. 안 되는 걸. 비싼 돈 주고 사는 화살표가 안 되는 걸. 근데 다른 사람, 그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이 다른 사람 차트에 있는 분홍색 화살표 하나가 저에겐 큰 도전으로 오는 거예요. 저걸 알고 싶다. 저걸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오늘날 대구 태풍입니다. 예. 제가 공부방을 열고 조건 검색기에 관한 이제 강의를 1강부터 20강까지 했습니다. 이거 전체 다 무시하셔도 좋고 이해 못하셔도 좋습니다.
뭔가 그 중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 궁금증이 여러분들의 공부를 시작하는 단초가 되고 시발점이 되어준다면 저는 제 나름의 보람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서 수익을 내고 있고 그 하나의 궁금증으로 인해서 내가 엄청난 공부를 했다 등등의 좋은 소문이, 좋은 소식이 저한테 전달되어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제가 공부방을 시작하게 되었거나 하는 의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리라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공부방에 오시는 분들 중에 노하우가 있거나 또 공부를 좀 많이 하셨거나 이런 분들의 그 소중한 한마디 한마디를 참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까지 배워야 되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한마디에 어떤 도전을 받거나 또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조금 실력이 있으신 분이 뭔가 하나를 이렇게 툭 던져주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다고 고마움도 표도하고 박수도 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자기 깊은 속에 숨겨둔 진짜 노하우, 정말 중요한 얘기 이런 것이 불현듯 막 던져주고 싶어서 못 살게끔 만들으셔야 되는 거야. 그런 걸 막 내놓고 싶어서 야, 이 사람들 너무 좋다. 외국 가수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그 관객들이 떼창이라 그러죠. 여러분 아시죠? 떼창. 그 가수의 노래를 얼마나 이해를 하고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그 가사를 외우고 그 가사를 같이 떼창을 불러주는 거 보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던 가수들이 우리나라 와서는 그 떼창에 눈물을 흘리거든요. 그렇듯이 자기 혼자서 정말 수많은 공부와 수많은 고뇌 속에 고민 속에 뭔가를 하나의 중요한 걸 얻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기에게 호응을 해주고 자기에게 박수를 보내주면 여러분 그거 외국 가수가 눈물을 흘리듯이 그 소중한 노하우를 우리에게 던져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호응하는 거, 이거 돈 드는 거 아니고 힘드는 거 아니거든요. 나는 뭔가 몰라서 저는 여기서 뭐 이렇게 도움되는 게 없어서 도움을 못 드립니다. 그냥 뭐 듣기만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듣기는 들으세요. 배우기도 배우세요. 근데 뭘 해주시면 더 도움됩니까? 호응을 해주시면 더 도움됩니다. 그 고수한 사람들이 던져놓는 그게. 최근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있으면서 극명하게 나타난 두 사람을 보셨을 겁니다. 뭐냐면 A라는 사람은 들어와서 자기가 잘난 척하면서 이렇게 종목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우리가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냥 들어왔어요. 그리고 종목을 던졌어.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한다는 얘기가 내가 어제 추천했는데 이거 산 사람 있냐면서, 이거 안 샀으면 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서 뭐 이렇게 출발을 해버리더라고요. 저도 좀 아침에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저 사람에게 뭔가 노하우가 있다면 배우자. 그런데 그 사람은 거래량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래량 본연의 모습을 나타내 주면 되는데 거래량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저를 까는 거죠. 자꾸 까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참고 그래도 거래량을 대해서 오픈만 해주면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참았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 마음이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뭔가 삐딱하다는 거죠. 계속 어긋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이 전혀 없는 거죠. 자기가 있는 방에서 스캐핑을 하고 있는데 스캐핑이 무슨 그 단기나 장기처럼 5% 10% 먹는 기법인 줄 알아요. 전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스캐핑은 여러분 반등을 통해 기술적인 반등을 통해서 작게는 1%, 2% 이 안에 먹는 겁니다.
스캐핑에 누가 4% 5% 없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스캐핑 보셨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전혀 거기에서 1.5% 뭐 혹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 짧은 구간에 먹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상대방 기법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놓고 무조건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깨워놓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기본적인 틀을 깨라고 자꾸 말씀하시죠. 여러분 동전주 무시하지 마세요. 거래량 없는 종목 무시하지 마세요. 예. 심지어 환기, 관리 종목 이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나름의 종목들도 다 그날 수익 나올 거 나오고요. 상한가 갈 거 다 가고요. VI 맞을 거 다 가고요. 다 합니다. 오히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관리 종목을 뺀 경고 종목, 주의 종목, 그리고 환기 종목 요 세 개만 여러분 조건 검색기에 설정을 하시고 해보시면 일반 종목들보다 여기가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건 제가 같이 공부하는 방에 제가 오픈해드리고 증명해드린 이야기입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환기 종목, 경고 종목, 주의 종목이 확률이 더 높아? 여러분 이 종목 숫자가 전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속에 하루에 가는 확률이 종목이 몇 개나 되기 때문에 확률이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우리는 2,000 종목이나 되는 속에 가는 확률을 찾으니까 확률이 낮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거기는 오히려 확률이 더 높아요. 네. 자, 이거는 절대로 나만 옳다라는 생각 버리시고요. 또 이거는 아니다 생각 다 버려주세요. 여러분 거래량이 중요하다, 거래 대금이 중요하다, 차트가 중요하다, 선이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소중합니다. 확률 다 똑같습니다. 네,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공부 못한 사람에게 내가 공부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 소중한 것이지, 내가 아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소중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까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 혼담하면 뭐 할 거냐고요. 그래서 내가 잘나면 뭐 할 거냐고요. 그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뭐냐면, 정말 우리들 분위기 속에서 조금 녹아내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분은 짧은 양봉, 정말 오늘 주가가 얼마 상승하지 않은, 정말 그 안에 있으면서 거래량이 전일 대비 한 1000% 나온 종목이 그 이후에 흐름이 너무너무 좋더라. 이런 걸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 라고 운을 떼었습니다. 말로. 거기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전부 다 관심이 집중되었고, 그것을 찾아보자고 준비를 하면서 제가 운을 떼었죠. 근데 그분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먼저 제가 좀 이렇게 제 아이디어를 내놓겠습니다 하고 제가 아이디어를 이렇게 썰을 좀 풀었죠. 그러면서 이 글을 기본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아침에 그분 사라지셨죠. 예. 여러분 이렇게 한 분의 노하우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집중해주고 그분에게 감사함을 표출해줘야 그분은 그것을 내어놓을 때 기쁘게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요거 꼭 부탁드리고요. 우리 저들 방에서는 새로 오시는 분들은 하는 수 없지만 기존에 계시는 분들은 이걸 꼭 염두에 두십시오. 내가 아는 것이 진리가 아니다. 예. 다른 사람도 진리고 나보다 아는 게 아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 예,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예, 이제 차트 설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태풍 기준선은 트릭스라는 선으로 만들었습니다. 주가 변화에 불필요한 변수들을 제거하고 차트가 가지고 있는 후행성을 보정하기 위해서, 혹은 그것을 이렇게 조금 더 후행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지표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지수로 3번 행한 값이 트릭스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단순이라는 게 있고 지수가 있다면 단수는 그냥 일반적인 평균입니다. 지수는 현재 값의 데이터에 대한 가중치를 준 게 지수죠. 그 가중치를 준 그 지수 값을 3번 행한 지표가 바로 트릭스라는 선입니다. 그래서 차트는 후행성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매매가 체결되어지면서 결정되는 가격이 차트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매매에 의한 가격 결정에 대한 후행적인 의미에서 차트가 되죠. 근데 이 차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많은 데이터가 누적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데이터 값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차트가 진행이 되더라에 대한 빅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그거를 너무 성급하게 선행이다 까지 이렇게 표현해 버리죠. 이건 좀 오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후행 맞습니다. 후행 맞고, 그러나 그 예측하는 값들의 신뢰성이 너무 높은 것은 제가 차트리스트로서, 저도 차트를 보는 사람으로서 인정하고요. 또 거래량을 보시는 분들은 또 그분들이 또 앞서 나가서 거래량은 신이고 그리고 또 뭐 선행이다 막 이렇게 막 풀어가십니다. 예, 그 부분도 맞고요. 예. 테마가 선행이다. 예, 그 부분도 맞고요. 뉴스가 선행이다. 예, 맞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맞는 얘기라는 거죠.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의미에서 제가 이 트릭스 선을 사용하게 되었고 제일 좋아라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 오늘 태풍 차트 1번부터 여러분들에게 설정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정하실 때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의심 가지지 마시고 모든 걸 저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특히 지금부터 하는 거 잘 보세요. 자, 먼저 제일 처음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여러분의 차트를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차트를 저장하는 거죠. 이것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요 차트 툴 적용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마우스를 대시고 제일 하단에 보시면 차트 툴 관리라는 게 있거든요. 보이시죠? 차트 툴 관리. 요거를 클릭하시면 차트 툴 관리 설정창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저장명에다가 여러분 내 거라고 쳐십시오. 내 거. 이게 원래 내 거다는 얘기입니다. 별거 아니죠. 그래서 등록 수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미 존재하겠습니까? 그러면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내 거라는 게 나타납니다. 예. 그러고 나면 닫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만들어 놓으신 일봉 차트가 내 거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되셨나요? 예. 자, 그러고 나면 여기에 분을 누릅니다. 분을. 그러면 여러분 몇 분봉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주로 5분봉을 사용합니다. 자, 5분봉도 마찬가지입니다. 5분봉에서 차트 우클릭, 그리고 차트 툴 적용 관리, 그리고 차트 툴 관리 누르시고 여기에서 뭐라고 칩니까? 자, 제목을 입력해 줍니다. 내 거 5분봉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내 거 5분봉. 아까 내 거는 뭐예요? 1봉. 내 거 5분봉은 예, 나의 분봉이죠. 그리고 등록, 수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태풍이는 주봉과 월봉을 보지 않습니다. 아니 뭔 소리예요? 주봉과 월봉, 주봉, 월봉, 분봉이 주봉, 월봉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제 매매 스타일을 아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저는 단타와 스캐핑 위주입니다. 그래서 단타와 스캐핑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주봉 보고 월봉 보고 이게 차트 다 볼 시간이 없어요. 그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의 종목이 그 금색기에 뜨는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이 3번 하는 3초면 늦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봉과 월봉을 보지도 않으니까 설정을 안 해요. 예. 그러나 여러분들은 주봉과 월봉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픈해 놓은 것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구하신 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게 안 되면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태풍 기준선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피리어드 값을 20 주시면 돼요. 예. 그 얘기는 20이란 값은 왜 그러냐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설명드릴까요? 월이 며칠이죠? 30일이죠. 그리고 그 휴일 빼고 다 빼고 놓으면 한 달에 대충 한 20, 요즘은 한 3, 4일 되나요? 예. 그래서 태풍 기준선을 그냥 20으로 하시면 됩니다. 20일 평균으로 하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그냥 월봉에나 주봉에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되고요. 자, 그러면 태풍 기준선부터 구경을 한번 할까요? 자, 수식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세한 이거를 쉽게 천천히 보시려면 지금 현재 이 동영상을 천천히 보시면서 하나하나 입력하셔도 되고, 제 블로그에 가면 이게 자세하게 나와 있죠. 예,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다 복사를 해 드릴게요. 태풍 기준선 상단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예, 이게 상단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라고 치고요. 예, 요게 하단선입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예, 요게 하단선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중심선입니다. 중심선. 자, 여기에 3번에 들었습니다. 별거 아니죠. 뭐냐면 중심선과 하단선을 더해서 나누기 2. 예, 그럼 중심이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식 관리자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대문자, 소문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백 구별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4번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뭐지? 예, 중심선을 한 번 더 해놨습니다. 4번 자리에다가 중심선을 한 번 더 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 요 중심선을 보시면 안에 이 중심선 안에 또 하나 선이 있죠. 예, 중심선 안에 또 하나의 선이 있는데 이것을 해주면 이렇게 중심선을 수식 3번과 4번 자리에 2번 넣으셔서 이렇게 선이 중복되게끔 이렇게 하시면 다른 선들과 잘 구별이 되죠. 예, 이런 의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디어 좋지요. 예, 저도 이거 다른 사람한테 배웠습니다. 좋은 걸 얼른 배워와야죠. 예. 자, 이렇게 합니다. 1번 상단선, 하단선, 그리고 중심선 한 번 더. 예, 이렇게 요 수식 자리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입력을 할 때에 어떤 식으로 입력하느냐. 자,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되고요. 여기 나타나는 메뉴 속에서 수식 관리자를 누릅니다. 그러면 요래 수식 관리자가 뜨고요. 요 수식 관리자 속에 기술적 지표가 있고 신호금색, 시스템, 트레이딩, 강세, 약세, 일반 함수 이래 있는데 처음 딱 열면 이렇게 돼 있죠. 기술적 지표가 딱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 누르시고요. 지표명에다가 여러분들 이름 적으셔도 되고요. 그냥 기준선이라고 입력을 적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상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상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리고 여기다가는 하 이렇게 적으시고 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3번 여기다가는 중 이렇게 입력하셔서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여기다가 중1 중심선 1이죠. 이렇게 한 개 더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서 또 요걸 복사해서 또 같이 붙여 넣으시면 되고요.
라고 이제 지표 조건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여기다 영어로 PERIOD 영어로 PERIOD 대문자 소문자 구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태풍 니는 왜 이래 하느냐? 좀에 있어 보이잖아요. 자, 이러고 여기서 숫자를 8을 입력합니다. 피리어드 값을 8을 입력하시고, 자, 그 다음 라인 설정에 가시면 여기에 하나, 둘, 세 개가 뜹니다. 제가 지금 수식을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뜨는데, 여러분들에게는 그 선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뜰 겁니다. 선 네 개가 뜨면 그 선마다 여러분 색깔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선을. 이 선을 정해 드릴까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가? 예, 그닥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좀 하시면서 좀 보시면 되니까. 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스케일이 있습니다. 스케일 누르시고 여기에 가격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가격 체크.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식 검정. 예, 그럼 수식에 이상이 없습니다. 확인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 하신다? 작업 저장. 작업 저장을 누르시면 요 제일 밑에 방금 입력하는 수식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요걸 닫습니다. 닫고 나서 여기 차트 메뉴 제일 왼쪽 구석에 보시면 그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가 있습니다. 요걸 누르시면 좀 전에 우리가 그 수식 관리자에 열었던 그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 중에 사용자 지표 요걸 누르시면 방금 입력했던 그 기술적인 선 지표죠. 방금 선의 요 가장 밑에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태풍 기준선이라고. 자, 그걸 누르시면 이렇게 요 선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나타나죠. 요 선을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게 지금 분봉이네요. 일봉이다 하시면 일봉의 요놈을 딱 눌러보시면, 자, 여러분 처음에 수식 1번, 그리고 하단선, 중심선 한 개 더, 이렇게까지 들어갔죠. 그리고 지표 조건 설정에 피리어드 8이 들어가 있죠. 라인 설정, 강, 약, 중, 이렇게 돼 있죠. 기준선 설정은 없고요. 스케일의 가격 체크 돼 있죠. 이렇게 딱 해서 여기에 요게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이 되면 선의 모습이 이렇게 형성되죠. 자, 요 파란색이 상단선, 그리고 중간에 요 하늘색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중심선, 그리고 속에 이렇게 선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노란색이 하단선입니다. 하단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하단선은 여러분들에게 지지를 잘 보여줍니다. 지지. 그래서 좀 눈에 확 띄게 이렇게 했고요. 이평선은 사실 제가 쓰지 않거든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왜 사용하지 않느냐면, 여러분들은 이러시면 안 되는데, 좀 금방진 얘기를 좀 할게요. 이평선은 제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없어도 되는 그렇습니다. 그 이평선의 값에 대해서 그만큼 자신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평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르시면, 이평은 이렇게 요 정도는 넣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 여기 이평이죠. 이평은 여기에 가격 지표, 가격 이동 평균 요걸 누르시면 이평이 생성이 됩니다. 생성되면 5위평 정도랑, 그리고 112평 정도랑, 그리고 224위평, 예, 이렇게 3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두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수가 있죠. 단순히 있죠. 요걸 지수로 해주시고요. 라인 설정에 가셔서 나머지는 지웁니다. 5를 미리 해서 5랑 그 빼고 나머지 112, 224 하시고, 색깔 변경하실 때는 그 2평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걸 눌러 주시고, 빨간색 굵기는 2 정도, 그 다음 112일선은 이렇게 눌러야 됩니다. 누르고 색깔을 선택하셔야 돼요. 노란색 굵기는 3 정도,
224 요 누르셔야 됩니다. 색깔은 까만색, 굵기는 5 정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주시면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빨간색 5일선은 캔들을 따라가고요. 기본적으로 큰 선 111선과 224일선은 여러분들에게 시각적으로 장기 입형에 대한 안정감을 이렇게 쭉 보여줍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게 그렇게 필요치 않아서 저는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런 게 일목균형표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가격 지표 속에 보면 일목균형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일목균형표를 누르시면 이렇게 누르시면 일목균형표가 생기죠. 예, 이렇게 생깁니다.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설정창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쇼 피리어드 요거를 10으로 바꿉니다. 10으로. 그리고 미드 피리어드 요거를 20으로 바꿉니다. 롱 피리어드는 가만히 두시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라인 설정에 가셔서 전환선 이런 녹색으로 이렇게 이 녹색을 좀 진하게 한 2 정도 주시고요. 기준선 기준선이죠. 요거는 좀 표시가 나야 되니까 요 선택하신 다음에 색깔을 까만색으로 한 2 정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3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후행성 선앤스펜 1번 2번은 지웁니다. 요건 지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저처럼 이렇게 녹색선과 기준선 21선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녹색선이 이렇게 쭉 있죠. 요게 전환선 11선입니다. 그리고 요 까만 선 있죠. 요게 기준선 21선입니다. 이렇게 딱 되니까 딱 보이죠. 예. 요 두 선이 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준선 중심선과 수렴을 하거나 이렇게 수렴을 하죠. 그리고 혹은 이 선들이 중심선을 돌파를 하거나 이때부터 우리는 노리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선들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기준선이 내려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전환선과 기준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목기준선, 요건 태풍 기준선이죠. 이렇게 내려오던 양 기준선이 갑자기 수렴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전환선이 기준선들을 돌파를 합니다. 여기 돌파를 여기서 하죠. 예,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환선이 일목균형표 기준선과 태풍 기준선을 돌파하는 자리 적으셨습니까? 예, 거기부터 뭐가 일어난다? 추세의 변화가 일어난다. 하향하던 추세가 끝이 난다. 그리고 그 자리가 앞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많아진다. 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기준선만 뚫어서 되지 않습니다. 일목균형표 기준선만 크로스해서 되는 게 아니라 태풍 기준선을 크로스해야 됩니다. 예, 같이 혹은 뭐 하루 이틀 사이에든 그래야 그때부터 추세가 완전하게 바뀝니다. 예, 저점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도전할 만하게 됩니다. 캔들이 기준선 밑에 내려오던 우리 태풍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던 상관없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추세가 우상향으로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는 내려오는 것은 일순간 즉 다시 말해서 단기 고점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잡으셔도 됩니다. 그냥 잡았다가 물려도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늦어도 한 달 안에는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점이 가장 중요한 핵심의 일봉상에서 중요한 자리죠. 자, 요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일목균형표의 전환선, 10 기준선 요 두 개를 우린 깔았고요. 깔았다고 표현 죄송합니다. 설치했고요. 태풍 기준선, 상중 하단선 피리어드 값을 8로 줘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완임 아이디어죠. 2차 피봇 저항, 피봇 2차 저항선
그리고 당일 시가, 요거는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시가선. 자, 요 두 개를 설치를 할 텐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차트 좌측 구석에 보면 종목 이름이 있습니다. 종목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가격 차트 설정이라는 요런 창이 뜹니다. 이 안에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요건 당일 가격, 오늘 가격이고 전일 가격이고요. 요게 피봇이죠. 예, 피봇. 자, 설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당일 가격 시가 체크하시고요. 색깔을 이렇게 요 밝은 하늘색으로 하시고 굵기를 2 정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피봇 오시면 2차 저항이라고 있죠. 예, 2차 저항. 자, 요걸 체크하시고 빨간색 굵기를 3으로 합니다. 3. 그래서 적용 누르시면 제가 취소를 누르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맥주를 2병밖에 안 마셨는데 죄송합니다. 예, 2차 저항 빨간색 굵기를 3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선이 생기죠. 예. 여러분 시가선은 아주 중요한 선입니다. 시가선은 주가가 갭으로 떴든지 아니면 출발했는데도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와서 오늘의 시가를 돌파를 한다면 오늘의 모든 흐름을 역으로 바꿔놓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선이고 특히나 주의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다시 시가를 뚫고 올라오는 종목은 정말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특히나 이 종목은 아주 높게 올라갈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이 상승할 확률이 30%다라고 한다면 한 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60% 정도는 시가를 재돌파한 종목은 60%의 확률로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봉은 예, 설정이 마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깔끔하고 좋죠. 아, 여기에서 참 화살표가 있네요. 아, 일봉 차트에 화살표. 예, 화살표에는 두 가지가 있죠. 태풍 기준선 찾기 화살표가 있고, 그리고 오렌지 화살표가 있죠. 예,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는 여러분 제 블로그에 가시면 공개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그냥 설치만 하면 됩니다. 자세하게 동영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이렇게 하시고 꼭 설치를 하십시오. 제가 한번 보여는 드릴게요. 예, 신호 검색 있죠? 여기에 태풍 오렌지 화살표. 예, 요겁니다. 요건데, 자, 뜨는 위치 한번 볼까요? 여기 뜨죠. 좀 내려왔습니다. 근데 걱정하실 필요 없죠. 왜? 어디에 있습니까? 전환선이 기준선과 태풍 기준선 위에 올라탔을 때 나왔던 거기 때문에 약간 흐른다 할지라도 이거는 걱정하실 필요 없죠. 아주 좋은 자리, 아주 훌륭한 자리에 이게 떠가 있는 거죠. 네,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봉 하겠습니다. 분봉 차트 설정. 여기 분을 누르시면, 저는 주로 5분봉을 사용합니다. 5분봉을 사용하는데, 5분봉에는 여러분, VI선, 그리고 2평, 3개, 태풍 기준선을 다시 설치합니다. 그죠? 설치하고, 요렇게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요거를 어떻게 하는지 딱 보여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태풍 기준선을 2번 설치합니다. 2번. 2번? 무슨 뜻이지?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입력하셨던 태풍 기준선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 태풍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신호를 저는 이렇게 태풍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태풍 기준선으로 입력하셨죠? 그걸 이렇게 한번 누르시면 여기 한번 나타납니다. 거기서 또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두 번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두 번 누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을 누르시면 자, 분봉이니까 설정 값을 변경을 해주는데 그 지표 두 개 눌렀던 것 중에 하나를 누르시면 이렇게 지표 조건 설정 피리어드를 5로 바꿔주세요. 5로. 그리고 라인 설정에 가십니다. 라인 설정에 오셔서 요 밑에 그 약이라고 요 약 있죠. 하단선. 하단선을 체크를 뺍니다. 그러면 상단선, 중심선 두 개만 되죠. 이렇게 5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시고 그리고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느냐면 두 번째는 여기에서 그 지표 이름을 더블 클릭하시면 지표 설정이 나오면 라인 설정에 가셔서 다른 걸 다 지우고 약만 체크합니다. 약만 이렇게 하단선만 이런 식으로 역으로 하는 거죠. 하단선만 체크를 하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 피리어드 요 조정값을 2로 하셔야 됩니다. 2로 하단선만은 2로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해하셨죠? 상, 중, 하 세 개의 선이 있는데 이 중에 하단선만 수치를 다르게 쓰겠다는 거죠. 그 값이 얼마다? 2다. 2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여기 선이 좀 잘 안 보이네요. 지금 시간이 바뀌었나요? 왜 차트가 안 변하지?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면 하단선이 중심선 위로도 막 올라갑니다. 이렇게 조금 다른 용도가 다르게 되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락하던 주가가 하단선이 와서 부딪히면 위로 올라옵니다. 주가가 막 내려가면 밑에 가만히 있던 하단선이 위로 와서 캔들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부터는 위험하다, 아주 위험하다, 좀 지켜보자 이러시면 되고, 첫 번째 그겁니다. 아주 위험하다. 두 번째 어느 정도 조금만 더 내려가면 멈출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험한 구간에 이미 들어왔다는 것을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내려가면 어느 정도 멈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그 멈춤이 반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멈추기는 멈추지만 다시 또 내려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하단선 이름을 제가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오죽하면 팔자, 이 선이 와서 캔들에 닿으면 그 종목을 팔자는 의미의 이름을 팔자로 정해놨습니다. 팔아버리자. 고민하지 말고. 근데 여기에서 수치를 피리어드를 2로 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단선을 뭐로 쓰냐면 지지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걸 지지로 사용하지 않으려면 제가 피리어드를 5로 썼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쓰는 게 VI선이죠. 자, VI선은 오늘 시가, 아침에 출발했는 시가죠. 그 시가에서 10%가 올라가면, 10%가 올라가면 그 자리가 VI입니다. 자, 이거는 기초 강의에 다 나와 있는 얘기죠. 요거를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VI선 여시면 이게 수식이 있죠. 자, 요거를 복사를 일단 하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차트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십니다. 그러면 메뉴 중에 수식 관리자 이렇게 하시고
열자마자 상태에서 보면 이 기술적 지표가 열려 있죠. 우리가 지금 만들려는 거는 화살표가 아닙니다. 기술적 지표죠. 화살표를 만들려면 요 신호 검색을 누르고 새로 만들기를 하시면 화살표가 생성되고, 기술적 지표에서 새로 만들기를 생성하면 선이 생기죠. 자, 여기에 우리가 VI니까 VI 이렇게 적습니다. VI 선, 그죠? 이렇게 적으시고 수식 이름에다가 그리고 1번이라고 치시고 수식 2번에다가 2번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1번이 여기다가 수식이 이렇습니다. 데이 오픈, 데이 오픈은 오늘 오픈, 오픈가, 시가죠. 영어로는 그냥 O라고 하셔도 되고요. 데이 오픈이 오늘이 1.1%, 이 이야기가 뭐냐면 10%라는 얘기입니다. 나누기 했을, 곱하기 했을 때 1.0은 그냥 100이라는 얘기죠. 예, 똑같다는 얘기고, 거기에 10%를 더해라는 뜻이 요게 1.1이죠. 자, 그럼 수식 2번에는 뭐라고 적느냐면, 요렇게 하고, 요거를 1.20이라고 칩니다. 1.2, 요거는 20%죠. 시가에서 20%. 1차는 10%, 2차는 2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하시고, 라인 설정에 가시면 이렇게 1번, 2번 이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잘 보세요. 1번 선을 선택한 다음에 색깔을 이렇게 분홍색으로 해줍니다. 해주고 요 유형을 여러분 원으로 바꿉니다. 원으로 넓이를 뭐 4나 5나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2번도 분홍색을 해주시고 선을 원으로 바꾸고 굵기를 5나 4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을 이렇게 누르시면 작업 저장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이게 저장이 됐습니다. 여기 나타났죠. VI 선이라고 이렇게 닫기를 하시고, 좌측 메뉴 요 속에 이렇게 보시면 사용자 지표에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방금 만든 선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누르면 죄송합니다. 이걸 안 했군요. 스케일의 가격을 체크를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점만 믿으십시오. VI선 체크하시고 여기 오시면 스케일에 여기 가격이 있습니다. 이걸 체크하시고 작업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시 열어볼게요. 기술적 지표, 사용자 지표 안에 VI 누르면 이렇게 아래 위로 생기죠. 여기가 20%, 시가에서 대비 20%, 10%. 그런데 여기서 위에 요 20%를 같이 여시면 차트가 아래로 몰려서 보입니다. 좀 작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라인 설정에 가셔서 2번을 체크를 해제를 하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차트가 이렇게 좀 위로 들려 보이죠. 폭이 시원하게 늘려서 보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VIS까지 했고요. 그 다음 이제 2평이죠. 2평, 5위평, 12평, 25위평. 자, 요거는 기술적 지표에 가격 지표 들어가시면 가격 이동 평균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선이 생기는데요. 요걸 더블 클릭합니다. 지표 이름을. 그럼 여기를 단순으로 있는 거를 지수로 바꿉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5, 그 다음 10, 그 다음 25라고 설정합니다. 그 다음 라인 설정 가셔서 뒤에 요건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자, 종가 5일선 요거를 누르셔야 됩니다. 선 색깔을 빨간색, 굵기를 2 해주시고요. 11선은 녹색선을 해줍니다. 녹색선, 아니면 좀 진하게 요런 녹색선, 요것도 굵기는 3 정도 해줍니다. 요렇게 해주시고, 25일선, 요거는 까만색으로 할 겁니다. 굵기는 좀 굵게 할 겁니다. 5.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저처럼 이렇게 선이 나타납니다. 빨간 선, 녹색 선, 하고 까만 선. 이게 25, 15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분봉상의 모든 그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요 까만 선 있죠.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바로 오픈해 드리는 조금 여러가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다른 부분과 얽힌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제가 조만간 오픈하게 될지 아니면 넌저시 이렇게 제 강의 속에 풀고 진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100% 오픈하기에는 조금 몇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미 다른 곳에서 이거보다 훨씬 좋은 선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5분봉, 10분봉, 25분봉 그리고 VI선 요렇게 4개의 선을 가지고 장중에 눌림과 지지와 반등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걸로 활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장중에 몇 번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대부분 이해할 수 있고요. 설치하시자마자 여러분이 꼭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첫날부터 바로 따라하지 마시고요. 며칠 좀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장중에 제가 하는 부분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단타와 스캐핑 위주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수익이 나면 그것이 0.6%가 됐든 1%가 됐든 2%가 됐든 수익은 실현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고요.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되죠. 무조건 수익을 보시는데 만족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손절인데 손절은 여러분 제가 별말이 없어도 어디든지 들어가셔도 11선이 무너지거나 5일선이 무너지거나 25일선이 무너지는 순간 VI선이 무너지는 순간 바로 손절하시면 됩니다. 그게 0.3%든 0.6%든 상관없습니다. 바로 손절하십시오. 예. 그러면 손절하고 나면 어떡하느냐. 예. 2번, 3번 손절하고 다시 12평을 돌파하거나 25평을 돌파하거나 이렇게 돌파할 때 VI선을 돌파하거나 하면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그걸 2번, 3번 실패하고 한 번 들어갔는 게 5%, 6% 이렇게 먹어버리면 그게 훨씬 덕이거든요. 그래서 손절은 겁을 내지 마시고 손절을 선이 위험하다. 내가 지지하려고 했던 11선과 25일선과 VI선이 캔들 꼬리가 밑으로 내려간다 싶으면 주저없이 손절하시고요. 또한 익절에서부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한 1% 올라갔는데 이 종목이 내려옵니다. 주가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순간적으로 그 주가의 내 본전 가격 진입 가격까지 내려왔는데 가만히 있고 거기서 더 내려가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특히나 올라갔던 주가가 내려와서 내가 진입한 가격에 오면 100% 본전치기 그냥 100% 그냥 본전치기로 끝내시면 됩니다. 그 시장가로 눌렀는데 잘못돼가지고 0.3% 손해보셔도 됩니다. 예, 그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다시 잡으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예, 요거까지 일봉, 분봉 설정까지 다 했네요. 자, 여러분들 요 차트 설정 하셔서 내일부터 혹은 모레부터 저랑 장 대응하실 때 제가 설명하는 것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